명절 아침, 부엌은 뜨거운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전이 익어가는 소리, 기름 튀는 소리가 쉼없이 이어지며 집안 전체에 분주한 기운을 퍼뜨리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익숙해진 손길로 능숙하게 전을 뒤집으며 마치 자신이 이 집안의 기둥임을 증명하듯 부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며느리가 묵묵히 전을 받아 접시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 평범한 명절의 풍경을 송두리째 흔드는 장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벽에 걸려있던 큰 달력의 뒷장을 북하고 찢어내더니 아무렇지 않게 그 위에 전을 척척 올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기름에 번들거리는 전들이 종이 위에 겹겹이 쌓여가자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달력지에 담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으세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엌의 시간마저 잠시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짧은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단단한 표정으로 굳어졌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해왔다. 접시는 좁고 불편해서 큰 달력지가 제일 편하지. 우리 집은 늘 이래왔는데 내가 뭘 안다고 더럽다고 하니. 그 목소리에는 오래된 생활의 무게와 자존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에는 불편함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그러나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담긴 건 못 먹겠습니다. 요즘은 위생이 더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 말은 단순히 의견처럼 들렸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에는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달력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도 가족을 배불리 먹이고자 택한 지혜였고 수십 년간 이어온 삶의 방식이자 기억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부엌 안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전을 뒤집는 소리마저 싸늘하게 들렸고 두 사람의 눈빛은 불꽃처럼 부딪혔습니다. 작은 접시 하나, 달력종이 한 장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의 차이, 삶의 방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옆방에서 눈치를 보던 아들이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며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히 어머니 속상하게 하지 마. 그냥 넘어가자. 명절인데 괜히 분위기만 안 좋아져. 하지만 며느리는 눈을 치켜뜨며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 전을 먹을 수 있어요? 달력지 위에 담긴 거, 종이 냄새 밴 거. 당신은 괜찮습니까?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 침묵은 며느리에게는 배신처럼, 시어머니에게는 서운함처럼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말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부엌의 기름 냄새는 여전히 진동했지만 그 향기 속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서히 무겁고 매캐한 냄새로 변하며 곧 다가올 갈등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부엌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기름 위에서 치지직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 불편한 긴장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쥔 손을 꼭 움켜쥔 채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 손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이 손으로 밥상을 차리고 명절이면 전을 부쳐온 가족 입에 넣어줬다. 달력지든 신문지든
그게 뭐가 문제였더냐? 다들 맛있다며 먹었는데 내가 지금 그걸 더럽다고 말하는 순간 내 지난 세월이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주춤했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음식 위생도 중요하고 보기에도 깔끔해야 합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습니다. 말끝은 차분했으나 그 차분함이 오히려 시어머니의 가슴을 더 세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순간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지었고 손끝이 갈라져도 음식은 절대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노력이 단지 더럽다는 말 한마디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말 조심해. 어머니께서 평생 그렇게 하셨는데 괜히 마음만 다치시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억울한 듯 대꾸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냥 솔직한 마음을 말했을 뿐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위생적인 음식을 주고 싶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 굳어졌습니다. 단지 생활 방식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자체가 부정당한 듯한 상처가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젓가락을 들어 전을 뒤집었지만 손끝이 흔들려 기름이 튀고 전이 기울었습니다. 부엌은 여전히 뜨겁고 분주했지만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모아 쥔 채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 속에는 답답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길을 외면한 채 묵묵히 전을 뒤집었고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점점 더 큰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내가 손수해온 밥상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건가. 그 순간 식탁 위에 쌓여있던 전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가족 간 신뢰와 존중이 무너지는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부엌에는 여전히 기름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전이 타지 않도록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손끝의 힘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식탁 한쪽에 서 있었고 그 얼굴에는 답답함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공기는 팽팽하게 끊어질 듯 했지요. 아들은 두 여인 사이에 끼어들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지고 입술 끝에는 긴장으로 인한 떨림이 남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방식이 오래되긴 했어도 괜히 지금 이렇게 따질 건 아니잖아. 명절날 분위기만 망가뜨리면 어떡해. 그의 말은 중재라기보다 회피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단번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결국 어머니 편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걸 더럽다고 했을 뿐인데 왜 제가 잘못한 사람이 돼야 합니까? 아들은 다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그냥 이 상황을 넘어가자는 거지. 다들 힘든데 사소한 걸로 싸우지 말자는 거야.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늘 이 모양이죠. 당신은 늘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제가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그 말에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박할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손맛으로 자라온 그는 달력지전이 더럽다는 말을 끝내 인정할 수도 그렇다고 아내의 분노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애써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그 모면조차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점점 더 깊은 상처가 드리워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가슴을 찔렀던 것입니다. 내 자식이 이제는 내 손맛을 부끄러워하는구나. 며느리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엄마,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갑시다. 우리도 요즘 사정이 바쁘고 솔직히 사다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지만 눈동자에는 억눌렀던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며느리에게는 위로였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배신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며느리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평생 지켜온 방식을 내 입으로 부정하는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부엌 한가운데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는 여전히 퍼져나갔지만 그 향기마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공기 속에 갇힌 듯 무겁게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왜 항상 나는 이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무력한 걸까? 그러나 그 절규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시 찾아온 침묵이 세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작은 달력지 한 장에서 시작된 갈등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과 전통, 그리고 가족의 근본을 뒤흔드는 균열로 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의 냄새가 여전히 집 안가득 퍼지고 있었지만 그 향기는 더 이상 명절의 따뜻한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한가운데 서 있는 세 사람은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한 이들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젓가락을 쥐고 있었고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눈을 피한 채 뒷머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사다 먹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전도, 잡채도, 갈비도 다 깔끔하게 준비해 주는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셔야 합니까? 기름 냄새에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 달력지에 담아내며 이런 수고를 왜 계속해야 하는 거죠? 그 말은 단호했고 차가웠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젓가락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줄 아느냐? 조상님 앞에 사온 반찬을 차리자는 거냐? 명절상은 정성이요, 손맛이다. 그걸 돈 주고 사다 올리자는 건 내 지난 세월을 몽땅 부정하겠다는 말 아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성은 꼭 힘들게 전을 부쳐야만 나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가족이 웃으면서 모여 앉아 음식을 먹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손맛, 전통 다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만 고생하시고 저도 따라 고생하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늘 우리를 위해 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 고생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다급히 손사래를 치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만해. 오늘은 명절이야. 분위기만 망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당신 방식이 옳다고 하시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제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매번 명절마다 이렇게 부엌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까? 왜 시대에 맞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르르 떨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를 넘어 슬픔과 배신감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지켜온 밥상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단 말이냐? 내 손맛이, 내 삶이 이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것이었느냐? 부엌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폭풍이 터져나올 전조 같은 짙고 위태로운 고요였습니다. 저는 기름에 반쯤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은 서로에게 향하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가슴은 답답하게 죄어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에도 공감하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고통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내는 말은 늘 한쪽을 상처 입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절규했지만 그 절규는 끝내 외부로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아들은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고, 시어머니는 내가 버려졌다고. 부엌을 가득 채운 그 공허한 공기는 곧 더 큰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기름에 눅눅해진 저는 접시와 달력지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고 그 냄새조차 이제는 따뜻함이 아닌 매캐한 불편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전통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반찬 가게에서 사다 차려도 충분히 명절이 됩니다. 꼭 이 고생을 계속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고 굳은 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꽉 쥔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말은 결국 내 손맛이 쓸모없다는 소리 아니냐? 내가 평생을 걸쳐 지켜온 밥상이 이제는 돈 몇 푼 주고 사오면 된다는 거냐? 아들은 두 여인의 말다툼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떨렸지만 결국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은 다들 사다 먹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친구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하고 편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똑똑히 보고 자라지 않았느냐? 새벽마다 기름에 옷이 젖도록 부쳐낸 전 그것을 먹고 내가 학교 가고 내가 장가도 갔는데 내 입으로 이제는 사다 먹자고 하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분과 서러움으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눈을 피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말은 더 이어졌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편해지실 수 있고 우리도 덜 힘들어집니다. 꼭 손으로 하지 않아도 가족은 가족 아닙니까?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가장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애써 삼켰지만 결국 뜨겁게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들까지 나를 버리는구나.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 거로구나.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맴돌았고 부엌은 다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었고 곧 폭발로 이어질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자기 편에 섰다는 생각에 억눌린 호흡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어머니의 눈빛을 마주하자 그 안에서 느껴지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등은 곱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무너져 내린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집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 둘이 잘해라. 나는 이제 더는 필요 없는 사람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얼어붙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엌에 남은 것은 식어버린 전, 차가운 기름 냄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균열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한 발짝 물러서더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흐르는 슬픔이 아니라 단단히 굳은 결심을 드러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더는 이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좋다. 그럼 너희끼리 잘해봐라. 전도 사다 먹고 반찬도 사다 먹고 밥상도 돈으로 해결해라. 나는 이제 내 손맛을 더럽다고 하는 집에 더는 남고 싶지 않다. 그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놀란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앙다물 뿐 뚜렷한 반박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다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사다 먹자는 건 그냥 말이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이미 며느리 편을 들었잖아. 내 진심은 다 들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부엌을 벗어나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오랫동안 함께해온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롱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내어 옷가지를 몇 벌 챙기고 약통과 지갑을 넣었습니다. 손끝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우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집을 위해 바쳤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더럽다고 쓸모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 길을 내가 찾아야지. 짐을 챙긴 시어머니는 현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뒷모습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한번 다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냥 명절 한번 지나가면 다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팔을 뿌리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늦었다.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는 이제 없다. 그 순간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심했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호하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너희끼리 살아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리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닫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이 집을 지탱해온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끝을 꼭 쥔 채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이 순간부터 이 집안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부엌에는 식어버린 젖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는 점점 싸늘해졌고 집안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이 집을 지탱하던 뿌리와 온기가 함께 사라진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만들어낼지, 또 누구의 손에 승패가 돌아갈지를. 시어머니가 떠난 뒤 집은 눈에 보이게 비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 가게 포장 용기가 늘어났고 전자레인지 작동음이 저녁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아들은 늦게 들어와 구겨진 영수증을 펼치며 생활비가 빠듯해졌다고 중얼거렸고, 며느리는 냉장고 앞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수는 줄었고 한숨은 늘었으며 둘 사이의 공기는 건조해졌습니다. 따뜻하던 밥 냄새 대신 플라스틱 뚜껑 열리는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주말 아침에도 침묵이 먼저 앉았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으로 배달앱을 넘기며 무엇을 먹을지 묻는 척했지만 사실은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싱크대 앞에 서서 빈 용기를 씻어 말리는 손동작을 지나치게 꼼꼼히 반복했습니다. 서랍을 열면 예전에 시어머니가 쓰던 국자와 뒤집개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부엌을 가로지르는 햇빛은 그 금속의 윤기를 비추며 어색한 침묵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피곤이 핑계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몸을 던지며 회사 얘기를 늘어놓다가 끝내게 되었고, 며느리는 설거지 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며 자신의 숨가쁨을 감추려 했습니다. 설거지 물 아래에서 손끝이 불어가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며느리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자존심이 좁은 부엌에서 부딪히며 미세한 균열을 넓혀갔습니다. 한 번은 사소한 말에서 불씨가 옮겨 붙었습니다. 아들은 요즘 속이 더부룩하다고 말했고, 며느리는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더 시키자고 답했습니다. 아들은 습관처럼 어머니의 미역국을 떠올렸고, 며느리는 그 이름이 식탁 위에 놓이는 순간 자신이 지는 기분이 든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배달앱을 다시 열었고, 며느리는 수저를 가지런히 놓으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런한 수저는 마음의 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후회가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어두운 거실에서 불 꺼진 부엌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발소리를 상상했습니다. 그 상상은 잠깐의 위로였지만 곧 현실의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에서 조용히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지출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반찬값이 늘어난 줄과 생활비의 마이너스가 겹쳐지자 손끝이 멈췄습니다. 돌아보면 그날의 말들이 너무 단단했고, 돌아서면 내일의 말들이 너무 얇았습니다. 둘의 대화는 계산과 일정으로 기울었습니다. 언제 장을 볼지, 어느 가게가 저렴한지, 쿠폰이 남았는지. 정작 가장 중요한 말,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서운하다고 말해야 할 문장은 끝내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식탁은 더 넓어 보였고, 의자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 보였습니다. TV 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컸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작아졌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아들은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비닐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현관에는 시어머니가 쓰던 고무장갑이 조용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갑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배달 봉투를 정리하다가 아들의 젖은 어깨를 보았습니다. 들어와서 씻으시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안부인지 거리두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물소리가 욕실에서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침대 가장자리에서 뒤척였습니다. 아들은 천장을 보며 자신이 어느 편에도 완전히 서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는 벽을 보며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 속에서 왜 이렇게 외로워졌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서로의 입술 끝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진 말들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려주던 따뜻한 국 한 그릇이 필요했던 건 맛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국은 사이를 잇는 온기였고 말 대신 건네는 마음이었습니다. 새벽녘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물을 끓이고 있었고 아들이 조심스레 나와 컵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지만 그 김을 타고 올라가야 할 말은 또다시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둘은 뜨거운 컵을 감싸 쥔 채 같은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비어있는 이유는 한 사람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남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나 깨달음은 곧장 화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각각의 마음에 무겁게 질문만을 남겼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둘은 결국 시어머니의 행방을 찾으러 나설지 모릅니다. 찾지 않는다면 더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선택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그 앞에서 두 사람은 침묵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시어머니가 떠난 집은 여전히 싸늘한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반찬 가게 포장 용기와 배달 음식 영수증이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대화는 줄고 한숨은 늘어만 갔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 대신 플라스틱 뚜껑 열리는 소리가 식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선 반찬 가게가 손맛 좋기로 유명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고 오전에 준비한 전과 잡채는 금세 동이 났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 가게 간판에는 이름 대신 단순히 손맛집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생활이 점점 더 불편해지자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토요일 오후 그들은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충격이었습니다. 햇살 아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전 냄새가 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은 손님들로 붐볐고 사람들은 기꺼이 줄을 서 기다렸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며 전을 부치고 국을 퍼담는 이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질끈 묶은 앞치마와 단단한 손길로 손님 하나하나에게 음식을 건넸습니다.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단단한 의지와 당당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와, 여기 저는 진짜 다르네요. 집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예요. 잡채도 너무 맛있다. 이런 게 진짜 손맛이지. 그 말들은 모두 시어머니의 귀에 닿았고 그녀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가게는 생기와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본 며느리와 아들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집은 점점 비어갔지만 시어머니의 새 공간은 이렇게 사람들로 차고 있었습니다. 손맛을 버린 그들의 식탁은 공허했지만 시어머니는 손맛을 지켜내며 더 큰 자리를 얻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줄 끝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얼굴로 단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줄 서신 분 주문하시죠. 그 말은 상인으로서의 말이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에는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은 전과 잡채를 주문하며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포장 용기를 건네주었고 그 손끝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포장 용기 속 음식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이제 가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사야만 얻을 수 있는 낯선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